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기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인플레 감축법 개정안 발의,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바이든의 배신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고 있는 IRA를 시행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를 오히려 역차별을 해서 한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인 라파엘 워녹이 IRA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그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IRA에 대해서 상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인물. 그의 이번 발의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원 의원은 40대 40이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40대 40이라는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민주당이 40, 공화당이 40을 하면서 해리슨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간신히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파엘 워녹이 만약 그 당시에 반대표를 넣는다면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도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 기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인플레 감축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30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 이것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 이것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가 전부 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지금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지금 수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의 소정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 이 법안의 골자는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는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이것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그래서 그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자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죠. 이것은 강제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수정되지 않은 한 이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한미 간 실무협의가 지난 16일날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슨 부통령, 그리고 지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언제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은 주요한 골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이것에 대해서만 세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등은 미국 정부가 별도로 공개한 새 공제 대상 차량에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 두 차량이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국산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어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최적 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 부품, 여기에 핵심 광물의 비율, 이것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판정 기준에 추가가 됩니다. 원옥 의원이 발의한 수정 법안에 따르면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게 골자가 되겠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서버나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서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원옥 의원이 법안이 그대로 처리가 된다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까지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 되죠. 문제는 11월에 펼쳐지는 중간선거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 들어감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가 당장은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의 성과, 이것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서 당장은 이 법 개정 논의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저널, 한국 바이든의 배신감입니다. 월스트저널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 한국이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저널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 당신을 실망하지 않겠다. 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그리고 로보틱스,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걸쳐서 모두 105억 달러, 약 15조 원가량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됐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1월 하원 의원 전부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한국차 등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지금 투자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는 거죠.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3,6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31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는데 이 법에서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되 그 대상을 북미 지역으로 생산한 자동차로 한정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투자하면서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한국 국민들이 바이든 정부의 배신감을 든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 것이죠. 특히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의체인 치포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한미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이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한국을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베트남이 2만 5천 개, 일본이 14,349개, 캐나다가 1만 3,671개, 이것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아메리칸 퍼스트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정부가 해외 동맹국들과 추진하는 경제안보 동맹과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충돌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경제안보 동맹이라는 것은 중국 견제예요. 중국 견제인데 이
미국 우선주의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거죠. 이 아메리칸 퍼스트와 미국의 견제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적대국을 견제하면서 공급망을 동맹국들과 연결하고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제조업을 끌어올려는 조처를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동맹국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자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어느 정도 톤다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실행했다. 이것은 한국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5월 달에 만났을 때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는 배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